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6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누굴 닮았나인가 봅니다. 신생아는 자라면서 얼굴이 수십 번도 더 바뀌는데, 그래서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그래서 친가 쪽을 닮았나 외가 쪽을 닮았나 하는 이 결론 없는 논쟁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뿐인가요? 어릴 때 몰랐다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 안에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땐 아니었는데 나이 드니까 엄마 많이 닮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이런 모습은 정말 닮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아빠의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난 경험 있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고 그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를 닮고 또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부모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말하고요. DNA, 즉 유전자에 담긴 정보가 자녀에게 물려가는 과정을 유전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신체의 특징, 그러니까 눈의 생김새, 피부의 색깔, 키 크기 뿐만 아니라 병도 유전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큰 질병을 개인에게서 발견할 때 가족력, 즉 부모, 그리고 그 윗세대에 어떤 병력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보는가 봅니다. 병뿐인가요? 성격과 성향도 유전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물려받고 타고난 DNA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후생유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대두되면서 유전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는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유전병을 가진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유전병이 발견되고 어떤 아이들은 그 병이 발현되지 않고 없는 것처럼요. 또 이 후생 유전학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경우 그 일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된 유전자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유전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후생 유전학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 예시는 1944년경에 있었던 네덜란드 기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서부 네덜란드는 봉쇄를 당했고 극심한 기근이 발생해서 먹을 것이 없는 시기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의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임신 초기와 중기에 기근을 겪은 산모들의 자녀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엄마가 임신 중에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아이가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또 임신을 했을 때 본인들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대사증후군, 비만, 심혈관 질환의 발현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의 트라우마는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의 DNA를 변형시키기에 충분했고요. 그렇게 변형된 유전자는 자손들에게 되물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한국 역사 안에 전쟁, 일제점령기, 독재, 침탈 등 수도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DNA를 바꿀 만큼의 충격이었음에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들을 전쟁 세대라고 부를 만큼 무엇인가 다른 특징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바꾼 유전자가 우리에게까지 되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쟁이나 기근처럼 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그것이 어떻게 되물림되나 보다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우리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 혹은 우리 부모가 겪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기인한 유전자 변형이 우리에게 되물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걱정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에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줄 것입니다. 제가 과학자나 의학자가 아니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는 습관은 본인에게 새겨질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되물림 된다고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안을 깊이 새겨 불안이 습관이 되고 불안이 루틴이 되고 불안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에 변화를 주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불안의 습관을 함께 유전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진 불안이나 걱정이 이렇다 할 트라우마 없이 새겨졌다면 그것은 부모 세대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 자기 소멸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소멸은 가볍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한두 번의 경험 때문에 자기 소멸이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트라우마적 경험이었거나 큰 충격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을지라도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상황이 끈질기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물려받았거나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일들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 소멸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한 유전자와 자기 소멸의 습관은 유전된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어떤 나쁜 것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갈아서라도 살리고 싶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네, 지금 제가 내가 없는 당신 유전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안 줄 수 없는 것이 유전이지요. 어떻게 하면 나의 걱정과 불안, 나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기 소멸을 내 세대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내가 되물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까지 공부한 부분 정도를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제가 늘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물려받았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지도 함께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